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해부학 17강 위팔 두갈래근 시작하겠습니다. 컨텐츠 들어가기 전에 제가 누차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단일 골격근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다고 해서 이 단일 골격근 하나만 가지고 해당하는 부위나 관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 전체적인 시야를 보시고 그거보다 상위 레벨에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잘못된 접근이 뭐냐면 전면 어깨 통증이 있다고 해서 상한 이두근을 마사지해서 풀거나 스트레칭하는 방식으로 이 통증을 경감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접근이라는 거죠. 위팔 두갈래근으로 다시 넘어와서 위팔 두갈래근이 두 갈래죠. 말 그대로 머리가 두 개. 근데 위팔근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상완근이라고 불리는. 근데 상완근이 따로 다룰 이유가 사실 없는 것 같아서 오늘 한꺼번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은 갈래가 구용어로 단두죠, 단두. 숏헤드. 긴 갈래, 장두, 롱헤드. 이거 쉽죠? 그래서 위팔 두갈래근 중에 해당하지 않는 위팔근이 상완근이로 표현하고 브라키알리스라고 영어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자면은 안쪽에 있는 게 숏헤드고, 기본 해부학적 자세에서 팔 안쪽에 있는 섬유가 숏헤드고 바깥쪽에 있는 게 롱헤드고, 이 위팔 두갈래근에 덮여져 있는 조금 더 심부에 있는 섬유가 위팔근, 상완근이 되겠죠. 자, 기시정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숏헤드부터 보면은 부리돌기라고 해서, 이 부리돌기 뭐 얘기하는 건가요? 견갑골에 보면은 오회돌기라고 구용어로 불렸던 이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노뼈에 붙는다고 표기가 되어 있지만 이 두갈래근 널 힘줄을 통해서 다 같이 합로를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알고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롱헤드 보면 접시 위 결절, 마찬가지로 견갑골에서 관절 오목이 있으면 관절 오목 윗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관절 와순, 레이브럼 상부에도 붙는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안정성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근육이겠죠. 어떻게 보면은 위팔 세갈래근보다 어깨 관절에 관여하는 근육이 더 많기 때문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정지를 보면 노뼈 거친면,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두갈래근 널 힘줄이라고 해서 건막이라고 하죠. 건막이라는 힘줄이라고 보기에는 좀 넓은 형태의 건막을 통해서 같이 합로를 해서 결국에는 척골, 좌뼈에도 붙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브라키알리스, 위팔근이죠. 얘 혼자만 원조인트 머슬이에요. 아까 이 숏헤드랑 롱헤드는 전부 다 견갑골에 붙어서 어깨 관절을 경유하는 근육들이었고, 브라키알리스, 위팔근만 원조인트 머슬입니다. 그래서 상완골, 위팔뼈 먼 쪽 2분의 1, 여기가 가까운 쪽이고 여기가 먼 쪽입니다. 그래서 먼 쪽에서 2분의 1 지점, 절반에 붙는다라고 표기를 해놨고, 좌뼈 거친면, 척골이죠. 척골에 보면 이 거친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고리 돌기 앞쪽 면, 볼록 튀어나와 있는 갈고리 돌기가 있습니다. 그 갈고리 돌기에도 붙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육을 쓰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근육의 방향성이나 작용을 반드시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뭐 어떤 갈고리 돌기에 붙어 있고 사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죠. 어느 정도에 붙어 있고 어떤 역할을 한다,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작용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상완근까지 포함해서 위팔근까지 포함해서 플렉션, 팔꿈치를 구부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긴 갈래, 짧은 갈래는 역할이 또 하나 더 있죠. 수피네이션이 붙어 있는데 그냥 외번하면 안 되고 얘가 팔꿈치를 구부려 놓은 상태에서 외번을 해야지 근육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이 칠판으로 하는 콘텐츠에서도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에서 포어암을 전환을 외번하면, 수피네이션 하면 상완 이두근이 움직이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기시정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어깨 관절을 경유를 했기 때문에 상완 이두근 두 갈래, 짧은 갈래, 긴 갈래가 구심성 활성화하면 팔을 들어올리는 역할을 하겠죠. 숄더 플렉션, 앞으로 들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들어올리진 않겠죠. 이 프론탈 플레인에서 들어올리는 역할을 하기는 어렵겠죠. 이렇게 앞으로 들어올리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어깨 관절과의 연관성 때문에 이 위팔 두갈래근은 우리가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일단은 롱헤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완 이두근 건염이 롱헤드 힘줄이 손상됐을 때 염증 반응을 일으켰을 때 상완 이두근 건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네가 서브스카플라리스, 견갑 하근 힘줄에 덮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끊어져 나가면 이 견갑 하근의 힘줄에도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실제로 상완 이두근 건 손상으로 인해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이 서브스카플라리스 힘줄에 대해서도 부분 손상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현장에서 어깨 충돌 증후군이나 어깨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이 상완 이두근 건을 재기능을 만드는 게 또 우선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기시정지 아까 보셨겠지만 아까 갈고리 돌기, 견갑골의 갈고리 돌기에 붙어서 얘네가 짧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견갑골을, 팔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견갑골을 앞으로 돌리겠죠. 전굴시키겠죠. 안테리어 틸팅 시키기 때문에 라운드 숄더를 만드는 근육 중에 하나고, 견갑골의 안테리어 틸팅은 결국에는 견갑골 하각을 뜨게 만드는 익상 견갑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위팔 두갈래 짧은 갈래를 컨디셔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이제 도수 근력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MMT 이미지를 찾다 보면 진짜 5만 가지 방식이 다 나오는데 정확한 거는 팔꿈치 고정된 상태에서 팔꿈치를 구부리는 힘을 쓰게끔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간의 수피네이션을 동반해서 힘을 써도 되겠죠. 저는 그냥 구부리는 것만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억제 기법. 약해져서 문제가 생겼던, 과사용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던 힘줄이든 근육이든 뭉쳐있게 되어 있습니다. 타우트 밴드가 형성되는데 그러면 이거 그대로 스트레칭 하면은 제대로 늘어나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스트레칭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타우트 밴드가 형성되어 있으면 움직임이 정확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굳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여기를 정확하게 풀어주고 정상적으로 활성화되지 않는 근육들을 깨우는 방식으로 절차를 거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억제 기법을 보면은 제가 폼롤러로도 릴리즈를 할 수 있지만 마사지 볼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그림에서는 제가 그림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것들을 이용하는 이유는 피부 표면까지 자극을 주기 위해서인데 피부가 오히려 따끔따끔해서 심부 마사지를 정확하게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볼록볼록한 볼을 사용하는 건 저는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동그란 거 쓰시면 되는데 굳이 이 트리거 포인트 볼은 너무 비싸니까 이런 거 안 쓰셔도 되고 마사지 볼 시중에 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든지 좀 하드한 걸 쓰시고 이 정도 되는 크기의 마사지 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드한 거를 쓰셔야 심부를 마사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어떤 거든지 이 정도 크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폼롤러로는 딥하게 강한 강도로 마사지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마사지 볼은 필수적으로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신장기법 스트레칭이죠. 길이가 단축되어 있어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에는 스트레칭까지 필요하게 되는데 이게 반드시 억제기법 먼저 선행이 되어서 타우트 밴드를 해소한 다음에 스트레칭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확하게 스트레칭이 안 되겠죠. 원래 정상 기능 하는 쪽만 늘어나 버릴 테니까 릴리즈를 먼저 정확하게 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스트레칭을 합니다. 이것도 검색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뭐 별의별 스트레칭 기법이 다 나오는데 우리가 스트레칭 할 때는 근육의 작용을 가지고 그대로 스트레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는 팔꿈치 펴는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서서 하는 게 편하겠어요?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게 편하겠어요? 서서 하는 게 편합니다. 현장에서 활용해 보시면 운동하다가도 스트레칭을 시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서서 하는 경우가 더 많으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문제의 고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면 어깨가 아프니까 위팔 두갈래근 풀어줘야 된다. 뭐 상완 이두근 건염 있으니까 위팔 두갈래근이 정상 기능 못하니까 얘네 뭐 늘려주고 운동시켜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상완 이두근 건염의 원인이 뭘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깨 관절의 기능의 문제일 것이다. 어깨 관절의 기능은 결국에는 회전근개의 기능 부전일 수도 있고 견갑골의 안정성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견갑골이 제대로 못 움직이거나 혹은 견갑골이 갈비대에 제대로 붙여있질 않아서 안정성이 떨어진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그 견갑골의 문제는 흉추의 가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경우도 있죠. 이렇게 끌고 가다 보면 결국에는 가장 상위 레벨에 있는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어깨 아프니까 여기 풀고 어떠세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모르고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하는 이유가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위팔 두갈래근 여기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버 컨텐츠 말고 조금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센터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요청하시는 컨텐츠의 의견을 좀 모아가지고 좋은 컨텐츠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